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우울증,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마스크 쓴다 할 때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쓰는데 도대체 이 가면 우울증이 뭘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내고 의료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병원 가서 진료도 받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0대, 50대 남성들이 우울증, 항우울제 약을 얼마나 먹었냐 보니까 거의 이전보다 그 한 4년, 5년 정도 10,000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46,300명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가면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성의 가면 우울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로서 말을 못하게 시어머니 밑에서 시월드 안에서 막 말도 못하고 감정을 꾹꾹꾹 눌러놓다가 결국 이게 폭발하는 그런 가면 우울증도 있는데, 남성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강조를 합니다. 남성들도 가면 우울증을 걸립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듯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10년 전에 46,000명 정도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심지어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이럴 때 남성들은 얼마나 더 많이 늘었을까? 또 우리 아내들, 여성들은 안 그럴까? 여성들은 산후우울증, 중년 여성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별의별 우울증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를 보면요. 우울장애, 불안장애는 여성병이다 할 정도로 여성들은 흔하게 많이 겪습니다. 그만큼 남성은 여성을 몰라주고 또 여성도 남성을 모를 수 있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가면 우울증을 꼭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 그런 심리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은 이 가면 우울증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가면을 딱 써서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계속 표현하지 못한 검은 감정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안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 폭발하게 되면 핵심은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겠죠. 도대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러면 이게 모든 중년 정도 됐으면 50대, 60대 됐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인생을 50년 정도 살았으면 4, 50 인생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이 법칙들,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이제 정신과 의사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죠. 그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그 정신과 의사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거의 60년간 조사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로서는 가장 오래 한 그런 연구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숫자 7을 한국 사람들은 항상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7가지의 행복의 조건, 럭키 세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럭키가 행운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의 숫자 7,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상황이 분명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어떤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상황, 부정적인 어떤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방어를 할 수 있냐.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걸 성숙하게 대처하냐 아니면 성숙하지 않고 분노 폭발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리냐 이 두 개의 차이가 행복의 조건에서 엄청 큰 첫 번째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유머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오히려 바꾸는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를 평생 학습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도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인데요. 사람은 몇 권 읽었다, 몇십 권 읽었다, 몇백 권 읽었다의 책을 몇 권 읽었다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가운데, 읽고 있는 그 중간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경계합니다. 저 예전에 100권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100권 읽었다가 아니고 지금 계속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감명받았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그 구절을 계속 떠올리고 있고 있습니다. 라는 말.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책을 읽고 있는 그 과정이 내가 갖고 있는 주관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저자가 나한테 주는 이 객관적 사실, 객관성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주관성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객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즉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인 거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나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죠. 대부분 다 미성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받는 거죠. 그 파트너에 의해서, 내 반려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우지 못하는 일부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부부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항상 살펴보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금연하고 술입니다. 이 금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약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1위부터 15위까지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헤로인이 1위였는데 지금은 헤로인이 2위로 내려가고 펜타닐, 뉴스나 EBS, KBS 있는데 보면은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리가 꺾여서 좀비처럼 있는 펜타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펜타닐이 중독성이 제일 강하고 그 밑에 헤로인, 그다음에 코카인. 근데 그 4위, 원래 3위였는데 마약 중독 1위부터 15위 사이에 4위로 올라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그러니까 담배는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을 보고 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만큼 담배는 중독성입니다. 이 중독은요, 생활에 있어서 내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지금 중독에 걸린 것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독성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그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우리가 중독이라 하는 것 자체가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어쨌든 이 금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번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은 바로 당연히 금주입니다. 금주. 우리 술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을 먹은 상태는 신체적으로 힘이 세집니다. 우리 온몸에 알코올의 밥이, 이 근육의 알코올이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세져요. 그럼 술을 먹으면 내가 약간 기운이 없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기운이 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술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이 전전두엽을 억제합니다. 이 전전두엽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내가 안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전두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제 기능이라 하는데 이 억제 기능을 다시 술이 와서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탈억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술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하는 상태가 사건, 사고, 살인에 관련된 가능성이 엄청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가 행복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운동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행복의 조건에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에 7가지에 들어갈 정도로 이 운동은 중요합니다.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땀을 내보내면 그날 쌓인 노폐물, 머리에서 쌓이는 노폐물과 몸에서 쌓인 노폐물이 이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냐라는 말은 내가 그날 쌓인 머리에 이 찌꺼기나 몸에 이 노폐물, 찌꺼기를 매일 배출을 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체중입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라.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과하게 뭐 뱃살 나올 수도 있고 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좀 살이 쪄도 되는 거 아니냐, 살 쪄도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7가지 중에 7가지 이 행복 조건들이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 너무 마른 것도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너무 살이 찌는 것조차도 내가 그만큼 그 영어로는 우리가 그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카우치 포테이토가 카우치가 이제 소파죠. 그다음에 그 포테이토는 감자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계속 영화 보고 TV 보면서 감자칩 먹고 있는 사람을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좀 둔해 보이죠. 어찌 보면은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만 있으려 하고 게을러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단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긴 하거든요. 지금 얘기 드린 이 7가지의 이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발점, 그 가장 첫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가면 우울,
즉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내가 살면서 표출하고 있나 라는 걸 좀 잘 들여다보려면 결국에는 나를 주관적으로 두지 말고 객관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객관성을 갖추려면 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7가지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을까? 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갖추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책을 혼자 읽으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타인들하고 건강한 독서 모임이 있거나 건강한 대인 관계가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건강한 객관적 사고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의 행복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에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로만 그냥 생각하면은 동창회, 동호회가 떠오르는데 저는 동창회, 동호회를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자주 만나다가 친해져서 만나는 동호회, 이거는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진짜 건강한 대인관계 모임은 뭐냐면은 나의 과거에 아팠던 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까지 꺼내가지고 그거를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그 내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대인관계 모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모든 모임 안에서 다른 타인들이 자기의 내면 아이,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꺼내서 나도 객관적으로 제3자로서 내면 아이 컴플렉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나도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힘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주변에 정말로 깊이 있는 모임이 있냐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그 독서 심리 지도사라는 과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채널이 한국 독서 심리 전문가 협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혼자서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같이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고 자기를 마음껏 표현을 해서 객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힘드신 분들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온전히 내 자신이 객관성을 갖는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갖는 취미 말고 온전히 나 혼자서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중요합니다. 악기, 운동, 예술활동 되게 좋은 활동들이 많죠. 근데 핵심은 심리학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내가 몰입되는 그 순간을 맛보는 취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취미를 가면은 타인들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재미있을 수 있는 취미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탈 때에 나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여기에 진심인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봤을 때 자녀하고 상관없이 온전히 부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그 애들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중에 단 한두 시간이라도 부부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없습니다.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즉 독립하는 것처럼 부부도 자녀한테 독립을 해서 부부는 부부끼리만 보내는 시간에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부는 건강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은 감정 표현이 다 서툽니다. 미성숙한 거죠. 처음부터 감정 표현이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만들 수 있냐, 얼마나 잘할 수 있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 감정 표현을 잘하는 그 과정에는 감정 일기 쓰기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일 내 감정을 머리나 몸에다 두는 게 아니고 글로 표현해 봐야지 이게 내 감정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머리나 몸의 일부가 그 감정을 견디다 못해서 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머리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 감정이 쌓이면 머리가 폭발해가지고 두통으로 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계속 몸이 어디가 아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머리에도 두통이 오지 않고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이 감정을 매번 뽑아내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침, 점심, 저녁 가장 많이 하고 싶으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2번이라도 그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자꾸 쓰는 연습부터 이제 하면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나면은 이제 감정이 보이게 되죠, 시각적으로. 그러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되겠죠. 네, 간단하게 오늘은 가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3, 4, 50대 혹은 60대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 가면 우울증 때문에 사실은 행복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행복의 조건들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 성숙한 방어 기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스스로를 평생 동안 교육시키고 계속 배워야 된다.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금연과 금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운동하고 체중,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그 베일런트라는 그 교수님이 7가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드렸고, 그 7가지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게 필요하냐,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내 주변에 나 혼자 살기 힘들면 주변의 대인 관계에 건강한 모임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임하고 상관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취미가 건강한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온전히 부부가 독립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한 감정 표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설명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은 하단에 나가는 이 독서심리지도사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